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은 단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회전할 정도로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인공 구조물이나 행성의 크기도 빛의 속도 앞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 어딘가에는 그 빛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물리적 실체가 존재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거대한 별, 스티븐슨 노28의 둘레를 빛이 한 바퀴 도는 데에는 무려 9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구를 순식간에 가로지르는 빛이 단 하나의 천체를 일주하기 위해 하루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적인 공간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며 경외심을 느끼는 태양은 지구를 130만 개나 삼킬 수 있는 거대한 불덩어리지만 이 괴물 같은 별의 내부에는 그러한 태양을 무려 100억 개나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 속에 허구적인 설정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만들어낸 가상의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 한복판에서 실제하며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만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채 빛나고 있는 실제 천체입니다. 이 천체는 물질이 우주 공간에서 자가 파괴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크기의 한계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현대 천문학이 정의해온 항성의 정의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류에 대한 거대한 도전장과도 같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역사는 곧 관측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기록이 처참히 깨져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패자리 UI가 우주 최대의 별이라는 왕좌를 지키고 있었으나 더 정교해진 망원경과 데이터 분석 기술은 우리에게 스티븐슨 타리팔이라는 새로운 폭군을 소개하며 기존의 과학 교과서들을 일제히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로부터 약 2만 광년 떨어진 곳, 우리 은하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스티븐슨 2성단 속에서 이 거물은 오랫동안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성간 먼지와 두터운 가스 구름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기에 인류는 이 별의 진정한 위용을 최근에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별의 발견은 단순히 더 큰 것을 찾았다는 성취를 넘어 천체 물리학계에 거대한 파문을 던졌습니다. 열역학적 법칙에 따르면 별이 이 정도 규모로 커지는 것은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이 과연 어떻게 스스로의 중력을 버텨내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부피가 항성의 진화 단계에서 어떤 극단적인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존재의 내부 구조와 그것이 우리 태양계를 집어삼켰을 때 벌어질 일들, 그리고 이 거대한 물질의 덩어리가 맞이하게 될 파괴적인 종말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스티븐슨 28을 놓는다면 그 즉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의 질서는 파괴될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평화롭게 궤도를 돌던 수성과 금성,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는 이 별의 내부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화성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별의 가스 표면은 화성의 궤도를 가볍게 넘어설 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거대 가스 행성인 목성의 궤도마저 집어삼키고 토성의 궤도 경계선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망원경으로나 겨우 관찰할 수 있었던 그 머나먼 행성들의 궤도가 단 하나의 별이라는 물리적 실체 안에 모두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우주선으로 수년을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광활한 공간이 스티븐슨 28에게는 그저 자신의 몸집을 구성하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압도적인 부피감은 단순히 크다라는 형용사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공간 그 자체를 점유하는 물질의 폭력적인 팽창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기괴한 크기는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하야시 한계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야시 한계란 차가운 별이 중력적 평형을 유지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스티븐슨 28은 이 한계점의 바로 끝자락에 걸쳐 있거나
어쩌면 그 경계선을 살짝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의 별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의 압력이 중력과 간신히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 표면은 너무나 멀리 확장된 나머지 중심부의 중력이 미치는 힘이 극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별의 바깥쪽 층은 마치 흩어지는 안개처럼 우주 공간으로 끊임없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으며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구체는 사실 단단한 표면이 아니라 희박한 플라즈마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구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티븐슨 18은 부피면에서는 태양의 100억 배에 달하지만 그 질량은 태양의 수십 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 거대한 별의 평균 밀도가 우리가 호흡하는 지구의 공기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별은 거대한 물질의 덩어리라기보다는 빛나는 진공에 가깝습니다. 별의 하부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극단적으로 팽창시켰고 그 결과 실속 없는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밀도가 낮다고 해서 이 별이 내뿜는 에너지를 얕봐서는 안 됩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수십만 배 더 밝게 빛나며 그 강력한 복사 에너지는 주변 성단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을 움직이는 동력원은 그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핵융합 반응입니다. 적색 초거성 혹은 하이퍼거성 단계에 접어든 이 별은 이미 수소를 모두 태워버리고 헬륨을 비롯한 더 무거운 원소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별의 중심 온도가 수억 도에 달하며 더 무거운 원소를 융합할수록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는 별의 외곽층을 더욱 멀리 밀어냅니다. 중력은 별을 수축시키려 하고 핵융합의 열기는 별을 폭발시키려 하는 이 거대한 힘의 줄다리기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줄다리기는 결국 중력의 승리로 끝날 운명입니다. 별이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다가 마침내 철을 생성하는 순간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 별의 중심부는 순식간에 붕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멀리 떨어진 거인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내뿜는 보이지 않는 빛 덕분입니다. 우주 공간의 자욱한 먼지는 가시광선을 차단하지만 저구에선 영역의 빛은 그 장벽을 뚫고 지구의 망원경에 도달합니다. 가이아 위성과 같은 첨단 장비들은 이 별의 미세한 고유 운동과 온도 변화를 감지하여 이 별이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물리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 별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낮지만 그 압도적인 표면적 덕분에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화로가 비록 온도는 낮을지언정 그 크기 때문에 주변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스티븐슨 토우 8의 끝은 우주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쇼가 될 것입니다. 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진다는 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태양이 100억 년을 산다면 이런 거대 항성들은 불과 수백만 년 만에 자신의 모든 연료를 탕진해 버립니다. 중심부의 핵융합이 멈추는 찰나의 순간, 태양계 전체를 덮고도 남았던 그 거대한 가스 덩어리들은 광속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속도로 중심을 향해 추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일어나는 초신성 혹은 그보다 수백 배 강력한 하이퍼노바 폭발은 은하 전체를 잠시 동안 밝힐 만큼 눈부신 섬광을 내뿜을 것입니다. 그 폭발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어떠한 물질도 남지 않고 시공간을 무한히 뒤트는 블랙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때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부피를 차지했던 존재가 가장 작은 점으로 수축하여 사라지는 이 극적인 종말이야말로 우주가 보여주는 가장 경이로운 서사시입니다. 스티븐슨 28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찬란한 파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의 거대한 몸집을 통해 우주의 광활함과 덧없음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가 허용하는 가장 빠른 속도이자 물리학의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이 경이로운 속도는 지구를 단 1초 만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게 하며 달까지는 1.3초 만에 도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이 빛의 속도라는 캔버스 위에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별, 스티븐슨 28의 앞에서는 이 우주적인 속도조차 무력해집니다. 이 거대한 초고성의 둘레를 비치한 바퀴 도는 대에는 무려 9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구를 순식간에 가로지르는 빛이 단 하나의 천체를 일주하기 위해 인간의 업무 시간보다 긴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며 온 우주의 중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태양은 지구를 130만 개나 집어삼킬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이지만 이 괴물 같은 별의 내부에는 그러한 태양을 100억 개나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상과학 소설 속의 허구적인 설정이나 이론적인 가설이 아닙니다. 이 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의 방패자리 방향으로 약 2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실제하며 스스로의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처절한 핵융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제 물리적 실체입니다. 이 천체는 물질이 우주 공간에서 자가 파괴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크기의 한계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며 기존의 모든 천체 물리학적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역사는 곧 관측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기존의 기록들이 처참히 깨져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패자리 UI가 우주 최대의 별이라는 왕좌를 지키고 있었으나 더 정교해진 망원경과 고해상도, 데이터 분석 기술은 우리에게 스티븐슨 218이라는 새로운 폭군을 소개하며 기존의 과학 교과서들을 일제히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깊숙한 곳 수많은 별이 밀집된 스티븐슨 2 성단 속에서 이 거물은 오랫동안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성간 먼지와 두터운 가스 구름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기에 인류는 이 별의 진정한 위용을 최근에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별의 발견은 단순히 더 큰 천체를 찾았다는 성취를 넘어 천체 물리학계에 거대한 파문을 던졌습니다. 열역학적 법칙에 따르면 별이 이 정도 규모로 커지는 것은 내부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이 과연 어떻게 스스로의 중력을 버텨내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부피가 항성의 진화 단계에서 어떤 극단적인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이로운 존재의 내부 구조와 그것이 우리 태양계를 집어삼켰을 때 벌어질 일들, 그리고 이 거대한 물질의 덩어리가 맞이하게 될 파괴적인 종말에 대해 아주 깊고 세밀하게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주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흔히 비교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스티븐슨 28의 크기는 그 어떤 비교조차 거부하는 절대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제 이 별이 가진 해부학적 규모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태양계와 대조하여 그 실질적인 크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양계의 심장부에 위치한 태양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스티븐슨 28을 단 1초 만에 배치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태양계라는 시스템의 즉각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약 2150배에 달하며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별의 중심에서 뻗어나온 가스 표면은 배치와 동시에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태양에서 약 5,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던 수성은 이 별의 중심 핵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할 것입니다. 수성이 가졌던 암석의 질량과 금속 핵은 이 거대한 가스 괴물의 용광로 속에서 단 1초도 버티지 못한 채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별의 구성 성분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자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가진 금성 역시 이 별의 표면이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 거대한 열기 속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금성이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해온
지질학적 역사와 화산 활동의 흔적은 스티븐슨 28의 광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찰나의 불꽃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류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지구가 위치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점에 이 별의 경계선이 도달합니다. 우리가 태양이라 부르는 푸른 바다와 대기권, 그리고 수만 년의 문명이 쌓아 올린 모든 구조물은 이 별의 외곽 가스층에 닿는 순간 그 형태를 잃게 됩니다. 지구는 이 별의 내부로 수천만 킬로미터나 깊숙이 잠기게 될 것이며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꿈꾸던 우주는 이제 사방이 붉고 뜨거운 플라즈마로 가득 찬 지옥 같은 풍경으로 변할 것입니다. 달 역시 지구와 함께 이 거대한 불덩어리 속에 작은 점이 되어 소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티븐슨 28의 위용은 화성의 궤도조차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붉은 행성이라 불리던 화성은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붉은 이 별의 품 안에서 이름조차 무색하게 사라집니다. 화성 너머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이 밀집된 소행성대 역시 이 별의 거대한 부피 앞에서는 그저 미세한 먼지띠에 불과합니다. 수조개의 돌덩어리와 얼음 파편들이 이 별의 중력과 열기에 노출되어 순식간에 기화하며 별의 외곽 대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로 전락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별의 크기가 단순히 행성 몇 개를 삼키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 별의 경계선이 태양계의 진정한 거인들이 거주하는 영역까지 뻗어나간다는 점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이자 지구를 1000살개나 담을 수 있는 목성조차 스티븐슨 28 앞에서는 한낱 작은 구슬처럼 보일 뿐입니다.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과 수십 개의 위성, 그리고 그 유명한 대적점마저 이 별의 광대한 가스층 속으로 매몰됩니다. 목성이 가진 막대한 수소와 헬륨 대기는 이 거대 항성의 연료로 흡수되며 목성의 위성들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이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대류 현상에 휘말려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별의 표면이 도달하는 지점은 태양에서 약 14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토성의 궤도 근처입니다.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은 인류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천체 중 하나이자 도달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머나먼 행성입니다. 그러나 스티븐슨 28의 반지름은 이 토성의 궤도마저 집어삼키거나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치게 됩니다. 토성의 화려한 얼음 고리들은 이 별의 복사 에너지에 노출되자마자 승화하여 사라질 것이며 토성 자체가 이 별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인 채층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르는 광활한 공간의 절반 이상이 단 하나의 별의 부피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전개는 우리에게 심오한 물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물질이 이토록 넓은 공간을 점유하면서도 하나의 개별적인 천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티븐슨 28의 내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별의 밀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별이 이 정도로 거대해지면 그 외곽층은 거의 진공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해집니다. 하지만 그 희박한 가스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내뿜는 빛과 에너지는 우리 은하 전체에서 손꼽히는 광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안개 구름이 스스로 빛을 내며 태양계 전체를 덮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티븐슨 28의 크기를 논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별의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체급의 하이퍼 거성들은 내부의 불안정한 핵 융합 반응으로 인해 마치 거대한 심장이 고동치듯 수백만 킬로미터씩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 별의 표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단한 경계면이 아니라 초고온의 플라즈마와 가스가 소용돌이치며 끊임없이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는 혼돈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별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면 토성 궤도 근처의 행성들은 별의 내부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물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별의 해부학적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부에는 태양보다 수십 배나 무거운 거대한 핵이 존재하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압력이 이 거대한 가스 주머니를 지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의 하부에서 생성된 광자가 표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해도 수천 년에 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수없이 굴절되고 흡수되며 별의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척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에너지 공급이 단 1초라도 중단된다면 이 거대한 제국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스티븐슨 E18은 그 아슬아슬한 균형의 정점에서 우주 최대의 부피를 유지하며 당당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스티븐슨 E18은 단순한 관측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물리 법칙이 허용하는 극단적인 시뮬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이 별의 존재는 우리가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종말에 대해 알고 있던 기존의 모델들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태양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조차 한입거리로 삼아버리는 이 별의 스케일은 인간의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곳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포식자가 어떻게 이토록 기괴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면에서 작동하는 기묘한 물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다음 장에서 더욱 상세히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자 곧 다가올 우주적 재앙의 전조인 이 별의 신비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경이롭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모든 거대한 질서 뒤에는 차갑고도 정교한 물리학의 계산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별을 영원히 타오르는 불변의 천체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별은 매 순간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별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에너지의 압력과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당겨 붕괴시키려는 중력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바로 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천체가 가질 수 있는 크기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은 이를 하야시 한계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일본의 천체 물리학자 하야시 주시로가 정립한 것으로, 차가운 대기를 가진 별이 정수압 평형을 유지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최대 방향을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별이 아무리 거대해지고 싶어도 우주가 허용하는 물리적인 한계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티븐슨 D18은 바로 이 금지된 선의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하야시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의 내부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별의 내부 에너지는 대류라는 과정을 통해 표면으로 전달됩니다. 뜨거워진 가스가 위로 올라가고 식은 가스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 거대한 순환은 별을 지탱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별이 극단적으로 커져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 대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별이 이 한계선을 넘어 더 커지려고 하면 별의 구조는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불안정해집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스티븐슨 E18은 마치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마천루와 같습니다. 집안이 버틸 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채 구름 위로 끝도 없이 솟아오른 기괴한 건축물을 보는 것과 같은 당혹감을 줍니다. 이 별은 자신이 가진 거대한 질량을 유지하기 위해 우주의 법칙이 허용하는 최후의 영역까지 자신을 부풀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별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안정적인 항성이 아닙니다. 스티븐슨 E18의 표면은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의 거품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심핵에서 미치는 중력의 지배력은 표면까지 도달하는 동안 급격히 약해져서 별의 가장 바깥쪽 가스들은 사실상 별의 인력으로부터 도망치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정한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미세한 에너지 변화만으로도 수백만 킬로미터의 가스층이 우주 공간으로 영구적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별은 매년 엄청난 양의 물질을 성간 공간으로 흩뿌리고 있으며, 이는 별이 자신의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값비싼 대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과학적 논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보고 있는 그 거대한 형체가 온전히 별의 몸체인가 하는 점입니다. 스티븐슨 1루18처럼 극단적인 적색 초고성들은 주변에 자신이 내뱉은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고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고치는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열기에 의해 가열되어 빛을 내는데,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이 먼지 구름과 별의 실제 표면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측정하는 이 별의 반경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별 자체가 아니라 별을 둘러싼 희박한 가스 껍질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티븐슨 DC-18은 실제보다 더 거대해 보이는 시각적 부풀림의 수혜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이 가진 최소한의 물리적 수치조차 기존의 항성 진화 모델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천문학적 관측 데이터는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이 별이 태양 방영의 2,000배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별이 하야시 한계라는 물리적 장벽의 끝자락에서 정면으로 우주와 대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별이 어떻게 이토록 낮은 온도와 거대한 부피를 동시에 유지하면서도 즉각적인 붕괴를 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가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별 내부의 불투명도가 예상보다 낮아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미지의 대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관측의 불확실성이라는 숙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티븐슨 도 18이 위치한 성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간 물질이라 불리는 미세한 먼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먼지들은 별빛을 가로막고 산란시켜 거리 측정에 심각한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만약 이 별까지의 거리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면 실제 크기는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더 멀다면 이 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신 위성 데이터와 정교한 시차, 측정 기술은 이 별이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 경이로움과 동시에 그 잔혹함을 엿보게 됩니다. 스티븐슨 218이 이토록 거대해진 이유는 그가 가진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별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심핵의 연료가 고갈되기 시작할 때 가장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은 마치 꺼지기 직전의 등불이 마지막으로 가장 밝고 크게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별의 거대한 부피는 내부의 처절한 몸부림이 만들어낸 신기루와 같습니다. 중력이라는 거대한 심판자가 자신을 짓누르기 전에 내부의 열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외곽의 가스들을 우주 끝까지 밀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점에서의 삶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스티븐슨 228의 대기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며 별의 광도를 불규칙하게 변화시킵니다. 어떤 시기에는 별이 조금 더 팽창했다가 다시 중력에 의해 수축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맥동 현상은 별이 곧 맞이하게 될 대재앙의 전조 증상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의 분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대기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이 거인이 현재 어떤 원소를 태우며 버티고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헬륨을 태워 탄소를 만들고 다시 탄소를 태워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이 연쇄 반응은 별에게는 생존을 위한 시간 벌기이지만 동시에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이기도 합니다. 결국 스티븐슨 218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정의한 물리 법칙의 경계선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광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운 하야시 한계라는 이론적 장벽이 이 별의 실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별은 우주가 단순히 질서 정연한 곳이 아니라 때로는 상식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예외들이 존재하는 혼돈의 공간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별을 바라보며 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형태를 목격하고 있는 동시에 우주가 허용하는 물리적 안정성의 임계점이 어디인지를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논쟁은 결코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티븐슨 218이 가진 그 압도적인 부피 자체가 인류의 관측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별은 단순한 숫자상의 기록 경신을 넘어 항성 진화의 종착역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드라마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별이 가진 또 다른 기괴한 특성, 즉 그 거대한 몸집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밀도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은하계를 호령하는 거인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텅 빈 유령과도 같은 이 별의 해부학적 진실은 우리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주 최대의 별이 사실은 거대한 진공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은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 별의 존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주의 모든 법칙을 깨달았다고 자만할 때마다 우주는 스티븐슨 218과 같은 괴물을 내놓으며 우리의 무지를 조롱하듯 빛납니다. 이 별은 자신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년 동안 그 거대한 풍채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아는 우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도 망원경을 닫고 복잡한 수식을 계산하지만 이 별이 내뿜는 붉은 광채는 여전히 그 베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별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자 동시에 우주가 가진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거대한 이정표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 별의 정확한 크기와 거리가 확정된다면 우리는 항성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 수치가 조금 수정된다 하더라도 스티븐슨 218이 우리에게 준 충격과 영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물질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웅장하고도 위태로운 단막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별의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그 희박한 가스층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물리적 현상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이 괴물이 가진 진정한 얼굴을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거대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이 만들어내는 눈부신 광위의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우주 최대의 별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물질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무게도 늘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거대한 바위는 작은 돌멩이보다 무겁고 거대한 행성은 작은 위성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극단적인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평생을 통해 쌓아온 이 상식적인 물리적 직관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별 스티븐슨 이우소8이 바로 그 파괴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 별은 부피면에서 우리 태양을 100억 개나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지만 그 질량은 고작 태양의 30배에서 50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묘한 불균형은 현대 천체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당혹스러운 역설 중 하나인 밀도의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부피는 100억 배인데 질량은 4~5배 수준이라는 것은 이 별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티븐슨 28의 평균 밀도를 계산해 본다면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 거대한 별의 평균 밀도는 우리가 숨쉬는 지구 대기의 밀도보다 수만 배나 더 낮습니다. 말 그대로 이 별은 고체나 액체 같은 실체가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광대한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빛나는 진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별의 표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단단한 불덩어리가 아니라 끝도 없이 펼쳐진 희박한 붉은 안개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밀도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바닷물 1세제곱미터는 약 1톤의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 태양의 중심부는 이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 금보다도 무겁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슨 인류의 자물의 외곽층으로 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곳의 가스 입자들은 서로 수 킬로미터씩 떨어져서 유랑하고 있으며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와 부딪히기 위해 한참을 이동해야 할 정도로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희박한 가스 덩어리를 과연 하나의 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조사된 진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별의 중심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사 에너지가 가스 입자들을 바깥으로 강하게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는 대신 풍선처럼 극단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부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그 안에 담긴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질량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너무나도 넓은 공간에 골고루 펴바른 결과 스티븐슨 도 18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지만 동시에 가장 허약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 희박한 밀도가 가져오는 또 다른 기괴한 현상은 바로 표면 중력의 상실입니다.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스티븐슨 2008은 질량 자체가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 표면이 중심핵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토성 궤도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표면에서 느껴지는 별의 인력은 지구의 중력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별의 표면에 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보다 별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압력이 당신을 우주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티븐슨 토18은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별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은 광구라고 불리는 비교적 뚜렷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 거대한 하이퍼 거성은 표면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정의하기가 매우 모호합니다. 별의 가스들은 낮은 중력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있으며 별 주위에는 거대한 플라즈마, 안개가 수십억 킬로미터에 걸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잉크 한 방울을 거대한 욕조물에 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중심은 진하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점차 흐릿해지며 우주라는 배경 속으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도의 역설은 이 별을 관측하는 우리에게 시각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망원경으로 본 스티븐슨 28은 거대하고 위험 있는 붉은 구체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언제라도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가스 구름의 집합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유령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은하계를 호령하는 제왕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별의 질량 중심은 아주 작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그 거대한 부피의 99.9%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 가까운 가스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희박함은 별의 생존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밀도가 낮다는 것은 열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슨 228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낮은 약 3200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용광로의 온도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별치고는 매우 차가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표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이 별이 뿜어내는 전체 에너지량은 태양의 수십만 배에 달하게 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 찬 거대한 방이 뜨거운 난로 하나가 놓인 작은 방보다 더 많은 열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대한 진공 덩어리가 매 순간 자신의 몸을 깎아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면의 중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아주 작은 에너지 자극에도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갑니다. 스티븐슨 도18은 매초 수조톤의 물질을 우주로 방출하는 강력한 항성풍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는 별이 천천히 증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별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이며 결국 중력이 별을 붙잡아둘 힘조차 잃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물질의 존재 방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물의 실체를 규정할까요? 그것이 점유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질량입니까? 스티븐슨 GH8은 공간 점유 면에서는 우주의 왕이지만 밀도 면에서는 가장 낮은 바닥에 위치합니다. 이 거대한 존재가 사실은 텅 빈 공허를 빛으로 채우고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주가 얼마나 기만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대함에 압도되지만 그 거대함의 본질이 진공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가스층이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주에 대한 경외심은 기묘한 공포로 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 별의 내부로 진입한다면 우리는 언제 별 안으로 들어왔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빛이 점점 밝아지겠지만 우리가 숨쉬는 공기보다 훨씬 희박한 가스들은 우주선의 선체를 두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끝없는 빛의 바닷속을 항해하며 이 거대한 허상이 만들어낸 찬란한 붉은 광채 속에 잠길 뿐입니다. 이곳에서 물질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단단하고 무거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에너지가 잠시 머물다 가는 투명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스티븐슨 이솝8의 밀도의 역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주에서 크다는 것은 곧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별의 거대한 부피는 그가 가진 질량이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를 보여주는 흉터와 같습니다. 별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부풀려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진공의 거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주 공간으로 아낌없이 흩뿌리며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광대한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별을 보며 거대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그리고 그 공허함이 만들어내는 우주적인 웅장함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우주의 모든 거대한 건축물 뒤에는 그것을 지탱하는 강력한 엔진이 존재합니다. 스티븐슨 E8이라는 이 믿기지 않는 크기의 괴물을 유지하기 위해 그 중심부에서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격렬하고 파괴적인 물리적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붉은 장막을 뚫고 들어가 별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연금술의 현장을 목격해야 합니다. 별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는 수천도에서 수백만 도, 그리고 마침내 수억 도에 이르는 지옥 같은 열기로 치솟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물질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오직 순수한 에너지와 플라즈마의 광기만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이 별을 거대하게 부풀린 원동력이자 동시에 이 별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핵융합 엔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의 별들,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과 같은 주계 열성들은 평생의 대부분을 수소를 헬륨으로 태우며 보냅니다. 이것은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입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헬륨이 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별이 중력에 의해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스티븐슨 28과 같은 하이퍼거성은 이미 그 평화로운 시절을 오래전에 끝마쳤습니다. 이 별은 이미 중심부의 수소를 모두 소진해 버렸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중심핵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 에너지는 중심부의 온도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온도가 1억 도를 넘어서는 순간 별은 생존을 위한 다음 단계인 헬륨 연소에 돌입합니다. 헬륨 핵융합은 수소 융합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불안정합니다. 세 개의 헬륨 원자핵이 한꺼번에 결합하여 탄소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막대한 에너지를 일시에 쏟아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는 별의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폭발적인 압력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바로 스티븐슨 EUH8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 압력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별의 외곽 가스층은 중력의 손길을 뿌리치고 우주 저 멀리까지 밀려나갑니다. 우리가 보는 그 압도적인 부피는
사실 별이 내부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팽창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의 별 내부 구조는 마치 거대한 양파와 같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아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은 희박한 수소층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수소를 태우는 층, 헬륨을 태우는 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며 각 층에서는 서로 다른 온도의 핵융합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탄소, 넌, 산소, 마그네슘, 그리고 규소에 이르기까지 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중력이라는 숙명적인 적에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 연금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수소는 수백만 년 동안 태울 수 있었지만 더 무거운 원소로 갈수록 연소기간은 급격히 짧아집니다. 마지막 단계인 규소 융합에 이르면 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며칠 혹은 몇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슨 228이 보여주는 가장 기괴한 현상 중 하나는 맥동이라고 불리는 우주적인 호흡입니다. 이 거대한 별은 고정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일시적으로 강해지면 별은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중력에 의해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은 엄청난 에너지를 파동의 형태로 내뿜으며 우주 공간을 진동시킵니다.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광경은 우주에서 가장 웅장하고도 위태로운 단막극입니다. 이러한 맥동은 별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내부의 엔진이 제어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적 맥동은 별의 대기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별의 표면에서는 거대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마치 끓는 솥 안의 물처럼 뜨거운 플라즈마가 솟구치고 차가운 가스가 가라앉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이퍼 거성의 체급에서는 이 대류 세포 하나의 크기가 지구 수천 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 거대한 가스의 소용돌이들은 별의 자기장을 뒤틀고 강력한 항성풍을 만들어냅니다. 이 항성풍은 별의 질량을 무서운 속도로 깎아 먹습니다. 스티븐슨 EU-18은 매 순간 수조 톤의 물질을 우주로 내뱉으며 자신이 평생 쌓은 존재감을 스스로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핵융합 엔진의 중심부에서는 광자라고 불리는 빛의 입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밀도가 극도로 높은 중심부에서 생성된 광자는 가스 입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지그재그로 이동합니다. 태양에서도 광자가 표면에 도달하는 데 수만 년이 걸리는데, 스티븐슨 E28처럼 거대한 별에서는 그 여정이 얼마나 더 길고 험난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별의 붉은 빛은 사실 수천 년 전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별의 심장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잔영입니다. 별의 내부를 여행하는 광자들은 그 거대한 부피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하며 별이 순식간에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철이라는 벽입니다. 별이 규소를 융합하여 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핵융합은 불가능해집니다. 철은 원자핵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철을 융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철이 생성되는 순간 별의 중심 핵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이 아니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중력과의 전쟁에서 별이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스티븐슨 E28을 바라보며 그 거대한 위용에 감탄하지만 그 내면의 엔진은 사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별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불태우고 있는 비극적인 주인공과 같습니다. 거대한 부피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기 직전인 상태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별의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이 격렬한 핵융합 반응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영겁처럼 느껴지겠지만 우주의 시간표에서는
단 한 번의 눈 깜빡임에 불과한 찰나의 폭발입니다. 이 거대한 엔진이 멈추는 날, 우주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규모의 대재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엔진이 꺼지자마자 별을 지탱하던 복사 압력은 사라지고 토성 궤도까지 뻗어있던 그 엄청난 양의 가스들이 단 몇 초 만에 중심을 향해 자유 낙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붕괴는 시공간을 뒤흔드는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내며 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초신성 폭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에 도달하기 전까지 스티븐슨 EU18은 여전히 우리 은하에서 가장 거대한 용광로로서 그 기괴한 열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별의 엔진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화학적 진화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우리가 숨쉬는 산소, 그리고 문명을 건설하는 데 쓰이는 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원소들이 바로 스티븐슨 TOA18과 같은 거대한 별의 엔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별은 단순히 거대한 천체가 아니라 우주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대한 자궁이자 용광로입니다. 비록 그 끝은 파멸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은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결국 스티븐슨 28의 핵융합 엔진은 파괴와 창조라는 우주의 이중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장 거대한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이 별의 역설은 우주를 지배하는 냉혹한 물리 법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붉은 거인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별이 내뿜는 그 뜨거운 열기가 단순히 파괴적인 폭발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엔진이 타오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티븐슨 28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태워 우주의 어둠을 밝히고 그 거대한 존재감을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별이 내뿜는 빛을 우리가 어떻게 관측하고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정보를 통해 어떻게 이 괴물의 정체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천 광년의 거리와 두터운 먼지 구름을 뚫고 우리에게 도달한 그 희미한 신호들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천문학적 관측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겠습니다. 별의 엔진이 내뿜는 그 강렬한 복사 에너지가 우주 공간을 지나 우리 망원경의 렌즈에 닿기까지의 여정은 별의 크기만큼이나 경이로운 인간 지성의 승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우주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이라는 지극히 좁은 빛의 영역에 갇혀 있으며 이로 인해 우주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진실의 상당 부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인류가 스티븐슨 28이라는 이 압도적인 존재를 그토록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그 별 사이에는 성간 먼지라고 불리는 거대한 암막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그을음과 가스 입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빛을 차단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 먼지 구름들은 수천 광년에 걸쳐 짙게 깔려 있어 저 너머에서 오는 별빛을 거의 완벽하게 흡수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가시광선만을 고집했다면 스티븐슨 28은 영원히 차가운 어둠 속에 가려진 유령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 장벽을 뚫기 위해 과학자들은 빛의 다른 얼굴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저구의 선입니다.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아 미세한 먼지 입자에 부딪히면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저구에서는 파장이 길어 그 먼지들 사이를 유령처럼 유유히 통과합니다. 이는 안개가 자욱한 날 파란색 신호등보다 붉은색 브레이크 등이 더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나 가이아 위성과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이 붉은 빛의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밝은 점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별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열적 신호였습니다. 성간 먼지라는 두꺼운 커튼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거대한 용광로가 저교회선이라는 특수 렌즈를 통해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빛을 포착하는 것만으로는 이 별의 진정한 유형을 알 수 없습니다.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빛의 지문이라 불리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처럼 분광시켜 그 안에 담긴 성분과 에너지의 분포를 조사합니다. 스티븐슨 2018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빛의 파장이 붉은색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 별이 표면 온도가 낮은 적색 초고성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온도는 낮은데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 즉 광도는 태양의 수십만 배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단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킵니다. 온도가 낮은 별이 그토록 밝게 빛나려면 빛을 내뿜는 표면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작은 바늘 끝보다 미지근하지만 거대한 온돌방 전체가 더 많은 열을 내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광도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스티븐슨 도18의 반지름을 도출해냈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 태양계 전체를 덮고도 남는 태양 반지름의 2150배라는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차를 들고 그곳에 가서 크기를 재지 않고도 오직 빛이라는 메신저가 전해준 정보를 해독함으로써 이 괴물의 실제 크기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이아 위성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이아 위성은 별의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여 시차라는 원리를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한쪽 눈을 번갈아 감으며 손가락을 볼 때 손가락의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서로 다른 지점에서 별을 관측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각도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티븐슨 풀 8까지의 거리가 약 2만 광년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자 그동안 불확실했던 이 별의 물리적 규모도 비로소 고정되었습니다. 거리가 확정되자 별의 밝기가 시각적인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대함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저고해선 분광법을 통해 이 별을 둘러싼 가스의 성분까지 파악해냈습니다. 이 별의 대기에는 티타늄 산화물과 같은 특이한 분자들이 존재하며, 이는 이 별이 항성 진화의 최후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또한 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항성풍이 주변의 성간 물질을 어떻게 밀어내고 있는지도 저고해선 관측을 통해 생생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가시광선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텅 빈 공간이 저고해선 망원경의 눈으로는 거대한 가스의 소용돌이와 열기가 소용돌이치는 역동적인 현장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지성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티븐슨 다사실 8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2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수억 년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시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이라는 우주의 공용어를 이해함으로써 앉은 자리에서 수천 년 전 그 별이 내뱉은 비명을 듣고 그 몸집을 가늠하며 그 심장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재구성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단순히 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주가 보낸 암호문을 해독하는 암호 해독가들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의 관측 기술은 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까지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별의 밝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주기와 스펙트럼의 변화를 대조해보면 이 거대한 별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의 리듬을 듣고 북의 크기와 가죽의 상태를 짐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븐슨 2홀 8의 북소리는 매우 낮고 불규칙하며, 이는 이 거인이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임을 예고하는 우주적인 진홍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별을 이토록 정밀하게 관측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티븐슨 28과 같은 하이퍼 거성의 관측 데이터는 현대 천체 물리학의 모델을 검증하는 가장 극한의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론이 이 거대한 괴물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계산이 이 별의 실체와 충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별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실험실이며 우주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난해한 숙제입니다. 적외선 망원경이 포착한 이 붉은 거인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 빛은 수만 년의 세월을 견디며 우주 공간의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찬란한 저고외선의 광위는 사실 그 별이 이미 과거에 겪었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스티븐슨 28은 지금 이 순간 이미 폭발하여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다시 수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거인을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빛의 성질을 이용한 관측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시야를 은하계 구석구석까지 확장해 주었습니다. 성간 먼지라는 장막 뒤에 숨어있던 스티븐슨 이두 18의 발견은 우리가 아직도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직도 우리 은하 어딘가에는 이보다 더 거대한 괴물이 또 다른 먼지 구름 뒤에 숨어 우리의 눈을 피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고의 선을 넘어 전파, X선, 그리고 중력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우주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관측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토록 거대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 맞이하게 될 최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빛의 지문이 예고하는 그 파괴적이고도 장엄한 종말의 순간, 우주 최대의 질량이 단 한 점으로 수축하며 벌어지는 시공간의 비극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티븐슨 이우케스파르의 내뿜는 마지막 빛의 신호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남기게 될까요?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게 될지 우주의 가장 극적인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거대한 존재 뒤에는 예외 없이 가혹한 대가가 뒤따릅니다. 천체 물리학에는 거스를 수 없는 황금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최후는 더 빠르고 처참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스티븐슨 28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부피를 가졌지만 그 위용은 영원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별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가장 짧고 굵게 타오르다 사라질 운명을 타고난 비극적인 주인공입니다. 우리 태양이 약 100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평온하게 살아간다면 스티븐슨 218과 같은 하이퍼 거성들은 불과 수백만 년 만에 자신의 모든 연료를 탕진해버립니다. 이는 마치 연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속도만을 위해 설계된 경주용 자동차의 엔진이 결승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물질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종말의 순간을 아주 세밀하게 추적해 보려 합니다. 이 파멸의 시작은 별의 심장부에서 생성되는 철이라는 원소로부터 비롯됩니다. 별은 생의 대부분을 가벼운 원소를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며 중력에 맞설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핵융합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마침내 철에 도달하는 순간 우주의 연금술은 멈추게 됩니다. 철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융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고 하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별을 지탱해온 내부의 압력이 단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철의 생성은 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중심핵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로 변하는 순간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던 별의 외곽층들은 자신을 지탱해주던 기둥이 순식간에 사라진 마천루처럼 중심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의 규모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토성 궤도까지 뻗어있던 그 엄청난 양의 가스들이 광속의 4분의 1에 달하는 속도로 중심을 향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거대한 추락은 단순한 낙하가 아니라 시공간 자체를 뒤흔드는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중심부로 몰려든 물질들은 극도로 압축되어 원자의끼리 맞닿을 정도의 밀도에 도달하고 더 이상 압축될 곳이 없는 순간 강력한 반동과 함께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폭발인 초신성 혹은 그보다 수백 배 강력한 극초신성을 일으킵니다. 스티븐슨 78이 맞이할 이 마지막 섬광은 단 몇 주 동안 우리 은하 전체의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수만 광년 떨어진 다른 문명들이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한 것으로 착각할 만큼 눈부신 이 빛은 사실 우주 최대의 거인이 남기는 마지막 단명입니다. 이 폭발의 순간 별의 내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적 창조가 일어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즉 금, 은, 백금, 그리고 우라늄과 같은 희귀한 원소들이 이 짧고 격렬한 폭발의 열기 속에서 비로소 탄생합니다. 스티븐슨 조 질팔은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 내어 우주 공간으로 흩뿌림으로써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소중한 재료들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나 우리 몸속의 미량 원소들은 모두 수십억 년 전 어딘가에서 폭발한 거대한 별의 잔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븐슨 28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우주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차갑고도 무서운 침묵이 남습니다. 별의 중심핵에 남아있던 막대한 질량은 초신성 폭발의 반동으로 더욱 강력하게 압축되어 마침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구멍인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때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부피를 자랑하며 태양계 전체를 품었던 존재가 이제는 부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점인 특이점으로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역설입니다. 가장 컸던 것이 가장 작아지고 가장 밝았던 것이 가장 어두워지는 이 비극적인 변신은 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종착역입니다. 스티븐슨 포츠팔이 차지했던 그 광활한 공간은 이제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지배하는 금지된 영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장대한 우주적 서사를 마무리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스티븐슨 28의 크기는 우리를 압도하고 그 종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빛의 속도로도 한 바퀴를 도는데 9시간이 걸리는 그 거대한 실체 앞에 서면 지구라는 행성은 보이지 않는 먼지에 불과하며 인간의 삶은 찰나의 순간보다 짧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거대한 별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종말을 예견한 것은 먼지보다 작은 우리 인간의 지성입니다. 2만 광년의 거리와 수만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운명을 읽어내는 우리의 관측 기술과 물리학은 우주의 거대함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스티븐슨 228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동시에 인간 지성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별을 통해 물질이 가질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어디인지를 보았고 별이 죽음을 통해 어떻게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는지를 배웠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스티븐슨 28과 같은 거인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끊임없이 원소를 순환시키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별이 내뿜는 붉은 광채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그가 남긴 원소들과 우리가 기록한 지식은 우주의 역사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별의 이야기를 통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도 역동적인 곳인지를 깨닫습니다. 단순히 크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내부의 사투와 그 끝에 기다리는 필연적인 붕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진정한 시각입니다. 스티븐슨 28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 저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인류가 멸망한 먼 미래에 그 폭발의 빛이 지구에 도달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이 기록들은 그 위대한 거인에 대한 가장 정교한 헌사가 될 것입니다. 우주 최대의 별 스티븐슨 28, 그것은 물질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팽창이자 중력이라는 절대적인 법칙 앞에 무릎 꿇어둬야만 하는 모든 천체의 숙명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그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가슴에 새기며 동시에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한때 저런 거대한 별의 심장 속에서 만들어졌음을 기억한다면 스티븐슨 E28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우리의 먼 조상이자 고향과도 같은 존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별은 죽어서 먼지가 되고 그 먼지는 다시 생명이 됩니다. 스티븐슨 E28이 맞이할 파괴적인 종말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엄한 서곡입니다. 이 거대한 별이 우주 공간에 뿌릴 그 수많은 파편이 미래의 어느 날 또 다른 태양계와 또 다른 지성체를 탄생시킬 씨앗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영속하는 방식이며 스티븐슨 이소치 8일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거대함은 사라져도 그 본질은 영원히 흐른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붉은 거인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다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작은 지구를 바라봅니다. 스티븐슨 E18에 비하면 한 점 티끌도 안 되는 이 작은 세상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 광활하고 가혹한 우주 속에서 그 거대한 비밀을 탐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최대의 별을 발견하고 그 경이로움을 노래할 수 있는 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100억 개의 태양을 품은 별의 크기보다 더 위대한 우주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것이며 우주는 언제나 그랬듯 스티븐슨 E18과 같은 경이로운 답들을 우리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 탐구가 계속되는 한 우주의 어둠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저 멀리 빛나는 별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원과 미래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별 스티븐슨 E28에 대한 장대한 탐사 보고를 마칩니다. 저 붉은 빛이 전해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주를 향한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여전히 넓고 우리가 찾아내야 할 기적들은 아직도 저 먼지 구름 너머에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